안전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두고 오랫동안 찬반 논란이 이어져 온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봅니다. 3년 동안 이어지는 아름다운 종이, 바로 한지인데요. 한지의 본고장인 원주에는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한지 장인이 있습니다. 한지 장인 장흥열 씨와 함께 전통 한지의 제작 과정을 알아봅니다. 엉뚱한 상상이 미래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시대, 상상을 장려하는 특별한 축제가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이색적인 체험부터 창의성이 톡톡 튀는 발명품까지 상상 놀이터를 찾아봤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0월 16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명수입니다. 네. 가을이 주는 선물하면 단풍을 꼽을 수 있겠고요. 또 단풍하면 우리 저 강원도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맞습니다. 네, 이제 곧 우리 저 강원도에서도요. 단풍 절정 시기를 맞을 거라고 하죠. 네, 갈수록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일명 이 단풍 전선도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 강원도는요. 이미 산의 한 80% 정도가 이렇게 붉게 좀 물들었습니다. 네. 산 초입부가 단풍이 이제 내려왔다는 얘기인데 특히 오대산의 경우는 전국에서 그 단풍 절정 시기를 가장 좀 빨리 맞이했다고 하네요. 네, 강원도에 이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이제 곧 첫 단풍이 시작이 될 거라고 하거든요. 이번 주말에 비 소식이 없으니까 네. 가을빛으로 문듯 예쁜 단풍 구경하러 산행 떠나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생방송 강원 365도 이 단풍처럼 다채로운 소식들로 꽉꽉 채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노기한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노기환입니다. 오늘도 우리 강원도의 생생한 소식을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첫 소식이 양양에서 들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노기한 리포터 어떤 소식입니까? 네, 요즘 양양 지역이 많은 논란과 갈등으로 시끄럽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바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지난 네. 9월이었죠. 환경부에서 이 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결정을 네, 내렸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 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현장을 찾아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최근 설악산 국립공원이 우리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지역 개발과 자연 보호라는 두 입장이 팽팽하게 부딪히면서 많은 갈등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요즘 케이블카는 관광의 하나의 그 기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케이블카가 있고 없고 특히 우리 산악지형이 많은 곳에서는 케이블카가 절대 필수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적 약자에 나올 수 있는 장애인들도 우리 올라가서 볼 수 있는 어떤 행복 추구권이랄까 평등권까지도 같이 이렇게 결부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필수 불가결한 그 시설이라고 보고요. 그 사업이라고 관광 사업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환경 영향을 평가한 결과 부동의 판정을 내렸습니다. 오색 삭도 설치 운영으로 인한 환경 해석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1982년에 처음 추진됐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38년 동안이나 찬반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요. 수년간의 줄다리기에 종지부를 찍은 건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결정이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케이블카 사업이 자연환경이나 생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린 거죠. 지역 주민들에게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반발이 매우 클 수밖에 없겠죠. 양양 남대천 군치에서는 천여 명의 군민들이 모여 환경부를 규탄하는 범강원도민 벌기 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어떤 정부에서는 허가해주고
어떤 정부에서는 부동의하고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동해안은 아직 미세먼지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척 내려옵니다. 그러면 케이블카를 넣으면 우리가 설악산 이 지역 경제는 물론 이 동해안에 엄청난 지역 경제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양양군 서면 오색 1위를 찾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케이블카가 건설되면은 그 차량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런 타워 주차장을 만들어서 수용하려고 지금 한참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색 상가의 반이 지금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관광객이 70% 정도 지금 줄은 상태입니다. 강원도에서 아주 천신만국때 따낸 플라이 강원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첫 발을 내딛었는데 플라이 강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플라이 강원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관광 컨텐츠의 일환으로 해서 오색 케이블카랑을 염두에 두고 들어왔다고 보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는 관광객들이 어떤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죠. 오색 케이블카가 있음으로 해서 많은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유입되는데 그것이 일단 장벽에 막힐 거고요. 지금까지 양양군은 친환경적인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오색 약수터에서 끝천까지 이어진 노선 위에 케이블카 지주 6개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후속 조치까지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건 이것이 사냥의 주요 서식지라는 점입니다. 여기가 지금 케이블카 하부 정류장인데요. 지금 저쪽 저기 전방 보이는 바위가 나온 곳이 1번 지주가 되는 곳입니다. 4발 달린 짐승이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 주로 절벽에 살고 있는데 케이블카가 운행 시 약간은 소음 때문에 피할 수는 있어도 또 지금 케이블카가 완공된 다음에 또 눈도 많이 오고 또 어떤 영양식을 좀 줘서 이렇게 사냥을 다시 불러 모으면 케이블카 밑에 사냥이 또 다니고 인간도 또 자연 경관을 또 감상하고 그래서 인간과 자연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그렇다면 환경단체는 친환경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요? 천연기념물은 사냥의 서식지, 주 서식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계속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 서식지의 문제들 그리고 식물상의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어요.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에 있어서 사냥만 자꾸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설악산 자체가 지켜야 될 국립공원으로서 제도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유전자원 보호구역에다가 그 자체가 천연기념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유산으로서 참게 지키자 했는데 경제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일정 정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다른 방식의 다른 나라에서 국립공원 관리나 운영 또는 이걸로 인한 경제성 창출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하지 않고 마치 개발을 해야 이게 친환경이고 개발을 해서 오색의 경제성이 높아지고 양양군이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논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는다는 것은 나머지 국립공원에도 다 케이블카를 놓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케이블카인데요. 오색 케이블카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양양군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개발은 필요하다. 케이블카를 설치한 후에 자연 복원에 힘을 쓰겠다는 입장이고요. 환경단체는 자연 보존을 외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마저 개발의 논리에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울진에서 신가평을 잇는 송전철탑 설치 계획 때문인데요. 고압의 송전탑이 강원도의 산림을 관통하면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보다 훨씬 많은 환경 피해를 입힐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환경부가 환경 보존을 이유로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했다면 고압 송전탑 역시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 자, 이 갈등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양양군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받는 수익은 연연치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지역 경제의 부양 효과, 또 지역 사회, 우리 양양뿐만 아니라 설악권, 강원도 전반적인 권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부분들을 저희 중시하지 이 사업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일비일비할 사안들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관련 규정과 법에 따라서 재심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재반 절차를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결정으로 지역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지역개발과 자연보호라는 두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사냥이 먼저냐 인간이 먼저냐는 물음에 과연 정답이 있을까요? 5세 케이블카 논란은 우리 지역만의 일은 아닙니다. 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항상 부딪혀온 문제니까요. 개발과 보전이라는 상반되는 입장을 어떻게 조율해야 할지 고민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지역개발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부디 설악산을 둘러싼 논란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네, 설악산 5세 케이블카를 둘러싼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네. 지자체와 환경단체의 입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5세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설악산 대청봉 서쪽에 끄청이라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오색 약수터에서 끄청까지 약 3.5km 구간인데 그 구간을 이제 케이블카를 놓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15분이면 설악산 정상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네, 환경부가 근데 부결 입장을 낸 걸 좀 종합해 보면요. 1급 멸종위기 1급인 사냥이 서식을 하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동식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생태 지역이기 때문인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케이블카 개발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환경부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역민들에게 이 케이블카 사업은 정말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최근 설악권의 경기가 정말 많이 침체돼 있거든요. 네. 단품 명소로 유명한 그 흘림골 탐방로도 몇 년째 지금 폐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에 대해서 특히나 지역 주민들이 많은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두 입장 다 이해가 가기는 가거든요. 국립공원의 자연 보호도 물론 중요하겠고요. 또 우리 지역민들의 생계를 위해서는 네네. 또 최소한의 개발은 또 보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많은 분들이 관심과 또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무거운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이제 좀 분위기를 전환해서 우리 원주에서 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명수 씨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원주의 자랑이자 네. 또 천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 종이 아유,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렇게 쉬운 거 제가 맞춰야 되나요? 기영 씨? 천년의 자랑하면 원주. 네. 한지죠, 한지. 원주 한지. 예. 당연하죠. 대신메달 배치시네요. 네. 잘 알고 계셨네요? 네, 명수 씨가 잘 모를 것 같아서. 아니요. 제가 말씀을 기회를 드렸습니다. 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한지죠. 네. 자, 한지. 예로부터 이 원주 하면은 한지 하면 원주라는 이 본고장에 그 전통을 이어온 한지의 명인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함께 확인하시죠. 천년이 가도 넌 절대 변하지 않아. 여러분, 도대체 천년이 가도 뭐가 변하지 않을까요? 바로 천년의 내구성을 자랑하는 한지인데요. 이 우리 원주도 한지하면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지역이죠. 그렇다면 저와 함께 원주 한지의 매력 속으로 퐁당 빠져보시죠. 예로부터 한지의 고장이었던 원주. 원주에서 한지의 명맥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지장인 장흥열 씨인데요. 40년을 함께한 한지 만드는 일. 그에게 있어 한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 한지는 내 인생의 전부고 내 삶이고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원주가 한지의 원료인 당나무의 주산지였다는 사실 여러분도 알고 계셨나요? 이 좋은 품질의 당나무로 정성껏 만들어 아주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우리 원주 한지.
오늘 이곳에 원주 한지 장인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이분 하면 한지, 한지 하면 이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지 장인 만나러 들어가 보시죠. 벌써 3대째 대를 이어 한지를 만들고 있는 한지 장인 장흥열 씨. 이날도 질 좋은 한지를 얻기 위해 풀떼질을 시작으로 작업실에서 열심히 한지를 제작하는 중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옆에서 잠깐 뵈니까 막 열심히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제가 보니까 저도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작업 어떤 작업인가요? 우리나라 그 전통 방식인 그 외발 한지뜨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발 한지뜨기는 앞물을 줘서 이 섬유가 쫙쫙 펴져야 돼요. 딱딱 펴져가지고 이게 그 잘 펴져서 좌우로 흔들 때도 좌우로 한 번씩 얇게 이렇게 올라서 종이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질기고 강하죠. 한지의 모든 제작 과정을 전통 방식으로 재현해 한지 제작의 전형을 계승하고 있는 장흥열 장인. 특히 한국 전통의 외발뜨기 방식을 고수해오고 있는데요. 쭉 밀어 이렇게. 아, 쭉. 고기를 주면서 아. 다시 한번 자신감 있게 열심히 해보는 리포터. 어렵네요, 생각보다. 이번엔 연물주기. 쉽지 않죠? 여러분, 제가 지금 한 3번 정도 해봤는데 정말 너무 무겁고 아까 보던 것과는 다르게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한 자신감이었어요. 이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장인의 작업장에서 열심히 작업 중인 또 한 사람. 바로 장흥열 장인을 이어 4대째 한지 가업 잇기에 나선 그의 사위 최영철 씨인데요. 열심히 한지 제작을 배우는 중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이 지금 처음에 좀 떠서 좀 약간 한 서너 번은 흔들어줘야 돼. 그래야 바닥이 되거든. 이게 지금 파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닥이 그게 별로 크게 좋지 않잖아, 그지? 네. 지금 40년을 해왔지만 이 사람이 앞으로 40년을 해가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잘 해나가서 좋은 종이를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싫은 소리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100년 대계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장인어른께 이제 가업을 물려받으셨잖아요. 네. 어떠세요? 힘들진 않으세요?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든데 그래도 이게 이 한지를 뜨는 거에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아버님이 지금 3대째 하고 계시고 저희가 이제 4대째를 이제 이어받아 나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한지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대표하는 전통 한지로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한지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원주는 당나무가 잘 자라는 자연 환경을 지닌 곳으로 예로부터 한지의 생산과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는데요. 여기 있는 이 뒤에 있는 당나무로 한지가 만들어진다는 건데 네. 한지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한지 만드는 과정은 이제 그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당나무를 채취해서 무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껍질을 벗겨요. 그 다음에 삶아서 그 다음에 이제 세척을 해요. 세척을 한 다음에 그걸 표백을 해서 표백을 한 다음에 잡티고를 그래요. 잡티고를 해서 분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쇄를 해서 그냥 종이를 떼면 하얀 종이가 되고 염색을 하면 염색 한지가 돼요. 색 한지가. 그래서 종이 뜨게 한 다음에 건조를 해요. 근데 건조를 하기 전에 물기를 제거를 하거든요. 물기 제거한 다음에 건조를 해요. 건조한 다음에 도침을 하면 한지 뜨는 과정입니다. 이게 한지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이게 딱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딱풀인데 이거를 그 당나무 섬유하고 섞어서 풀어야지 한지가 돼요. 예. 그럼 이건 이제 뿌리를 쓰시는 거예요? 예, 뿌리에서 뿌리를 쓰는데 뿌리에서 끈적끈적한 액체가 나와요, 이게. 그래서 그 액체를 쓰는 겁니다, 이게. 무려 3대째 가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장흥열 장인. 지난 40년간 한지와 함께한 세월. 지금은 한지 분야에 있어 최고의 장인이지만 이 한지 분야의 장인이 되기 위해
그 또한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했는데요. 이걸 갖다가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배우냐고 하면서 욕도 먹고 뭐 진짜 새벽같이 일을 하면서 진짜 화도 나고 막 이랬지만 그 한지를 어차피 배우려면 제대로 잘 배워야 되겠다. 이래서 꼭 참고 저도 아버지 밑에서 이제 계속 일을 했습니다. 수많은 과정을 거쳐 제작되는 한지. 이제 제작한 한지를 말려주는 건조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이 과정을 거쳐 질 좋은 한지가 탄생됩니다. 장흥렬 장인의 작업실에서도 눈에 띄는 건 바로 장인의 연구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250여 종의 오색 한지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한지 공예하시는 분들이 가끔 그 찾아오시고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지 공예용으로다가 색한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색한지를 만들게 됐죠. 예, 원주에는 호전면이라고 하는 그 조로자, 당나무 저자를 쓰는 이런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당나무를 써서 한지를 만들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 당나무를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그 한지가 질기고 강합니다. 그 강한 그 한지로 색한지를 만들어서 색한지가 물도 안 빠지고 또 오래가고 질기고 이렇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원주 한지의 그 우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 원주 한지가 세계적으로 정말 또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예. 국제 활동 또 국내 활동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즘 어떤 활동하고 계시나요? 원주 한지 문화제를 5월 달에 열리는데 원주 한지 문화제 5월 달 그 계속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체험 행사를 맡아서 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는 프랑스 3번이나 참석했고 그다음에 미국, 일본, 이태리, 중국 이쪽으로 많이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세계적으로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원주 한지 테마파크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한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원주 한지를 만나볼 수 있는 한지 박물관인데요. 많은 시민들과 방문객들이 이곳을 찾아 원주 한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한지를 보존하는 도무형문화재로서 정말 앞으로도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후계자들을 많이 양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 양성시킬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겠고 제가 이제 그 참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 그 한지를 와서 제가 만든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박물관이나 또 이런 그 공방을 옛날 방식으로 제대로 만들어서 제가 보급할 수 있는 또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제가 만들었으면 합니다. 당나무 재배의 최적지라는 지리적 요건과 한지 장인들의 기술 전수를 통해 이어져 내려온 원주 한지. 이제는 시민들의 더 높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때인데요. 우리 모두의 힘으로 원주 한지의 전통이 앞으로도 오래도록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1000년 동안 보존되는 내구성과 형형색색 아름다운 빛깔 그리고 우수한 품질로 인정받은 우리 원주 한지. 오늘은 그 명맥을 이어가는 원주 한지 장인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이 1000년의 아름다움 앞으로도 우리 원주 한지가 원주의 자랑이자 강원도의 자랑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길 기대해봅니다. 힘들 것 같아요, 상당히. 그러니까요. 네, 한 장의 이 한지가 완성되는 데까지 저렇게 많은 공정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장흥렬 씨 덕분에 3대째 이렇게 한지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네네. 이 한지 장인이 되기까지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네네. 오로지 한지를 사랑하고 또 전통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요. 정성껏 지금까지 한 장 한 장 네. 한지를 만들어 오셨다고 하네요. 네, 오색 한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역시 그 또 많은 사람들의 정성이 들어가니까 그 한지의 아름다움이 더 빛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주인공 한지 장인 장응렬 씨 덕분에 이 원주 한지가 많은 사람들한테 오래도록 명품 한지로 자리 잡을 거라고 저희는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예, 네. 이런 말처럼 정말 우리의 뿌리, 우리의 역사를 알고 가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런데 또 이 역사 공부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좀 어렵다면 즐겁게 여행을 하면서 배워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명수 씨가 딱 그 얘기하니까 제가 정말 어릴 적에 네. 한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보면요, 뭐 박물관이나 뭐 미술관, 뭐 여러 유적지 가가지고 소풍 즐기면서 역사 공부도 함께 선생님들한테 좀 배웠던 기억이 재밌죠. 나는데 뭐 말 나온 김에 뭐 오늘 뭐 여행하면서 소풍 떠나면서 역사 공부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쓰고 돈 줍는. 네. 역사 공부하면서 여행도 하는 네네. 일석이조의 그런 네. 기회가 있습니다. 역사 여행을 즐기러 자 전라남도 강진으로 나는 이제 지쳤어요 땡벌 빨리 가시죠. 네, 강진 씨 노래죠. 네. 네, 전라남도 강진으로 가겠습니다. 자연의 숨결과 다산 정약용 선생의 흔적이 남아있는 전라남도 강진을 소개합니다. 문학과 예술,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고장 강진. 다산이 피웠던 학문의 흔적을 따라 영랑의 시심이 피어나는 길을 따라 천년을 이어온 장인 정신을 따라가는 특별한 여행기가 펼쳐집니다. 시간을 거슬러 가보는 남도답사 1번지 강진의 역사 여행. 역사책의 한 페이지를 이곳 강진에서 함께 펼쳐볼까요? 문화, 예술, 역사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요. 고장 전체가 역사라고 해도 될 만큼 유명한 곳 바로 여기는 강진입니다. 제가 오늘 1일 가이드로 강진 역사 여행 완벽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저와 함께 한 바퀴 둘러보실까요? 우리나라 대표 서정 시인이자 항일 민족지사였던 영랑 김윤식 선생의 생가. 우리말과 글의 아름다움을 시로 그려냈던 시인 영랑. 그의 발자취는 고향인 이곳 강진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영랑 시인이 살았던 생가인가 봐요. 강진의 길을 받아서 또 이렇게 멋진 시들을 좀 썼던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둘러볼게요. 생애 87편의 시를 남겼으며 그중 60여 편이 탄생된 영랑 생가. 동료들과 시를 나누며 영란 선생이 작업에 매진했던 공간인데요. 아직도 그의 시심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영랑 생가잖아요. 이번에는 학생들이랑 같이 오셨잖아요. 네. 와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이렇게 이제 초가집으로 이렇게 잘 보존이 되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예. 그리고 우리 그 영랑 선생님이 우리 호남에 이렇게 유명한 시인이잖아요. 우리 학생 중에서도 유명한 문학가가 나오고 했으면 좋겠는데, 예. 우리 학생들 오늘 많이 배우고 가세요. 사계절 언제 봐도 운치 있고 고향집 같은 분위기의 정겨운 곳 영랑 생가입니다. 여기 지금 영랑 생가인데 여기 와보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 여기 시인 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공기도 조금 좋은 것 같고요. 제가 공부를 조금 못하는데 여기 오면 지금 책도 읽을 좀 기분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의 향기에 흠뻑 취해볼까요? 이곳이 바로 강진 문학의 성지 시문학파 기념관. 일제강점기 당대의 내로라 했던 시인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영랑 김윤식 선생입니다. 그리고 저분이 용화 박용철 선생, 정지용 선생. 이 세 분이 중심이 돼서 1930년 3월 5일에 시문학이라는 잡지를 창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분들이 다 시문학파 소속이신 분들이셨던 거죠? 그렇죠. 모란이 비기까지는 그만큼 영랑은 의도적으로 시어를 막 갈고 닦아서 빛을 내게 한 그게 바로 영랑시와 다른 시인들의 시적 특질을 거기서 갖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우리의 아픈 역사를 어루만져줬던 문학작품을 통해 항일 정신을 내세웠던 시인들의 의지를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강진읍으로 나와 천천히 걸어보니 기와집과 초가집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한 작은 마을. 이곳이 다산 정약용 선생과 진하게 얽힌 인연이 있다는데
다산 선생이 강진으로 유배와 4년 동안 머무르며 마음을 다잡았던 곳 사의제. 사의제는 이제 다산 선생님이 처음에 신유박해로 해가지고 유배를 오게 되셨어요. 오게 되셔가지고 오갈 데 없는 다산 선생님을 이제 마을에 주목께서 이제 딱히 여겨가지고 이제 주막에 방 한 칸을 마련해 주셨죠. 그런데 이제 다산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이렇게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주모의 그 따뜻한 마음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경세유표를 저술하기 시작하셨고 이제 후학들도 양성하기 시작하셨죠. 이곳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을 정약용 선생은 고독한 유배 생활을 학문으로 갈고 닦았는데요. 이곳 동문 주막의 모녀 덕분에 마음을 다잡고 편히 보낼 수 있었답니다. 여기 사의제가 우리 관리자들한테, 공직자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는 집이고, 훌륭하신 분이 너무 여기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마음이 좀 아프고. 동문 주막 안에 있는 사의제. 그런데 주막에 왔으면 뭘 좀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 사의제 주막에 오시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다산 선생님이 유배로 오셔가지고 그 눈물을 머금고 드셨던 아욱국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산밥상이라고요. 바지락 전에 아욱된장국이요. 아욱된장국이 함께 나오는 일명 다산밥상. 실제로 정약용 선생이 이곳에 머물렀을 때 그가 가장 자주 먹던 한상 차림이라는데요. 다산밥상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면 절대 안 되지요잉. 뜨끈한 아욱국에 밥 한 숟가락 듬뿍 떠서 한 입에. 사의제 주막의 자랑 다산밥상 꼭 맛보고 가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여유로움과 추억을 담아갈 수 있는 곳 사의제 저잣거리. 강진을 찾아오신 분들을 위해 고즈넉한 한옥에서의 하룻밤도 준비되어 있고요. 많은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체험 공방까지. 소담스러운 가옥과 정겨운 풍경들이 반겨주는 곳 사의제 저잣거리로 꼭 발걸음 해보셔요. 차나무로 둘러싸인 강진 만덕산. 그 가운데 조용히 숨어있는 집 한 채 다산 초당입니다. 200여 년 전 여생을 보냈던 다산 정약용 선생이 장장 18년에 걸친 강진 귀향살이 중 다산 초당에서 10년을 지내며 조선 후기 실학의 꽃을 피워낸 곳이죠. 정약용 선생을 떠올리면 오랜 시간 동안 겪어야 했던 귀향살이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깊은 좌절도 안겨주었지만 최고의 실학자가 된 밑거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고향이 그리우시면 강진만 앞바다를 하염없이 쳐다보면서 고향에 두고 온 사모님과 자제들 그리고 또 선영을 그렸다는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천일각이라는 누각이 지어져 있고요. 세월의 흐름을 담고 단아하게 자리 잡은 다산 초당. 제자들과 함께 학문의 경지를 토론하였을 그림 같은 모습을 다산 초당의 아름다운 모습에 비춰봅니다. 다산 선생의 삶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곳. 다산 선생의 삶과 업적을 기리고 그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세워진 다산 박물관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대표 저서 목민심서의 글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가르침을 주고 있죠. 시집가는 따님한테 이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여기 이 매화나무의 한 쌍의 새가 아주 사랑스럽게 앉아있죠. 이 새처럼 이렇게 정겨운 모습으로 아들, 딸 많이 낳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런 기원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쓰며 배움으로 맺은 소중한 인연을 남겨놓은 다산 선생은 오늘날까지도 후세에게 위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죠. 실학과 애민의 길을 유배지에서도 이어갔던 정약용 선생. 그의 정신을 이곳 다산 박물관에서 느껴보세요. 강진으로 떠나는 역사 여행의 종착역. 천년의 신비를 빚어낸 소중한 우리의 역사. 아름다운 강진의 빛. 고려청자 박물관입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온 게 박물관이잖아요. 그럼 이 박물관은 어떤 곳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전국에서 그 고려 때 청자를 구웠던 가마가 한 400기 정도 되는데 이쪽에서 발견된 것이 한 188기.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돼서 바로 여기 발굴한 이 자리에다가 지금 청자박물관을 짓게 됐는데요. 고려 초기부터 후기까지 고려 청자를 만들었던 가마가 위치해 있는 명실상부 청자의 보고. 우리나라 청자의 탄생과 발전, 쇠퇴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사전에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고려 청자 만들기 체험이 가능한 체험장까지. 다른 분들이 오셔서도 체험이 가능하기는 거죠? 네, 가능합니다. 체험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기술이 좀 부족하고 전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나 아니면은 뭐 하고 싶은 거, 가족 이름 그렇게 해서 자기 것만이라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하고 가십니다. 일일 도공이 되어 매끄럽게 초벌된 청자 위에 한 땀 한 땀 문양을 수놓는 혜인 리포터. 오늘만큼은 청자 장인. 고려 청자 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는 진귀한 볼거리. 고려 청자 신비의 비색이 전통 방식 그대로 재현되는데요. 전통 화목 가마를 이용해 구운 명품 청자 요추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낸 고려의 아름다운 빛. 상상을 초월하는 고된 과정이 필요한 작업이죠. 여기가 지금 전통 가마인가요? 네, 전통 장작 가마로 요즘은 이제 가스나 전기로 많이 사용을 해서 도자기를 굽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강진에서는 지금도 전통 가마를 이용해서 청자를 이렇게 굽고 있어요. 흙을 다루는 장인의 손길에서 시작해 1300도의 높은 온도에서 예술성이 결정되는 만큼 시간과 정성을 빚어가는 예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려 청자 산실 역할을 톡톡히 해온 강진. 우리나라의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청자의 80%가 이곳 강진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니 와, 강진 고려 청자의 가치 인정합니다. 역사를 따라 쭉 걸어온 강진 한 바퀴. 우리의 찬란하고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소중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역사가 되며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아름다운 역사를 고이 간직한 강진. 여기에 가을 감성을 더한 강진 역사여행 어떠신가요? 놀면서 배우는 특별한 여행기. 올가을 여행지는 어디로? 강진으로 놀러오세요. 네, 이번엔 춘천에서 온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력이 중요하다라는 건 뭐 다들 알고 계신 사실일 텐데 두 분은 그렇다면 어떤 상상을 주로 하시는지 궁금해지는데 기원 씨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라디오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취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러면 이 문자를 보내주신 이분은 어떤 자세로 어디에서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실까? 뭐 그런 상상을 많이 합니다. 예, 재밌는 상상이네요. 사실입니까? 텔레파시죠. 청취자와의 교감. 교감. 예. 중요하거든요. 규현 씨가 저렇게 멋지게 말씀을 또 하시니까. 믿을 수가 없나 봐요. 이게 멋집니까? 아니요. 저 같은 경우도 상상을 좀 해보면요. 이제 스튜디오에서 화면으로 이제 진행을 좀 하다 보니까 저 화면 속에 있는 저곳의 공기의 색깔, 공기의 무게는 어떨까? 습도, 기온은 어떻게 느껴질까? 저 음식의 맛은 어떨까? 기상청에 가보시면 거기에 있는 습도 같은 게 궁금하시면 기상청으로. 진짜로. 그게 막 궁금합니다. 그 안에 지금 김기환 리포터는 왜 저 모습으로 저러고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 노기환 리포터가 여기 계시는데 그렇죠. 김기환 리포터가 노기환이 여기 나왔는데 왜 다른 리포터를 찾습니까? 상당히 기분 안 좋습니다, 지금. 네, 두 분 진정하시고요. 어쨌든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뭐 이 상상력이요. 상상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참 궁금해지거든요. 춘천에 이 상상력을요 실현시킨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떤 상상을 한 걸까요?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이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엉뚱한 상상력이 현실이 돼 나타났습니다.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기발한 발명.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힘. 상상력은 미래로 나아갈 수
수 있는 에너지, 도전 정신이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핸드폰? 나중에 좀 성공할 것 같아요. 네, 좀 미래가 좀 밝아졌어요. 시너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되게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아요. 엉뚱한 상상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엉뚱은 넘어섰고요. 저희는 이제 정말 되기 위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상상에서 출발한 엉뚱한 도전.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팍 깨트리는 발칙한 상상가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재기발랄한 그들의 도전기를 소개합니다. 춘천시청에서 엉뚱 상상가들의 요상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 와, 제목부터 특이하다. 깨끗한 휴지랑 핸드폰 만들어줘? 기발한 아이디어에 사람들의 눈길이 쏠렸는데요. 이 제품은 독특하게도 화장실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화장실 안 가는 사람은 없으니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가 관심 집중.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화장실 변기물을 한번 내리면 주위로 물 입자가 3m까지 퍼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 제품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 아래쪽 부분을 보시면 안에 휴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휴지가 앞쪽에 막혀 있어가지고 변기에서부터 튀는 물을 막고 휴지 자체를 살균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맨날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을 더러운 걸 알면서도 저희가 따로 청소를 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서 서랍장을 붙여가지고 거기에 스마트폰을 넣어두면 핸드폰이랑 휴지를 동시에 살균할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엉뚱상상 페스티벌은 말 그대로 엉뚱한 상상력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마련된 축제입니다. 대단한 발명가나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기발한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든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 허무맹랑한 공상도 행동으로 옮기면 과학이 된다는 말씀.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엉뚱한 아이디어를 저희가 공모전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시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시에 시민 자산화를 하려고 하는 게 저희 주 목적입니다. 1차 아이디어 공모에서 상위 10등 안에 든 참가자들에겐 실제로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습니다. 전문 멘토들의 조언을 받으며 3D 프린터 등 최신 기술을 이용해 내 아이디어가 세상의 빛을 보게 만드는 과정.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와는 달라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완성에 가까워질수록 불가능이란 없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일반 시민들의 도전이라 더욱 일상과 밀접하다는 게 특징. 사실상 기업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고정적인 어떠한 그런 R&D 쪽보다는 진짜 상상으로만 되어지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은데요. 메이크할 수 있다는 거는 뭔가 물건으로 이렇게 만지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생활용품서부터 아니면은 이렇게 산업 쪽으로다가 활용되어지는 그런 어떤 그 보트 제작이라든지 등등 사업들을 많이 우리가 이번에는 10개 팀을 딱 엄선을 했습니다. 와, 세상에 누가 움직이는 빨래 건조대를 상상이나 했겠어요? 일상 속의 불편함이 아이디어가 돼 탄생한 신개념 제품. 얘가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대학교에 다니면서 3D 프린팅과에 재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 상품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고 관심이 많은데 여기 오니까 그래도 제 약간 활력소를 얻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빨래 건조대 하면은 일반적으로 습도가 높으면 빨래가 늦게 마르고 또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제 빨래를 움직이게, 빨래 건조대가 움직이게끔 해서 빨래를 일찍 마를 수 있도록 이쪽 안에 보면은 저희가 바퀴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무동력 수상 및 육상 이동 수단, 자유주제, 엉뚱 기발이라는 4가지 주제에 맞춰 저마다의 아이디어를 어필하는 참가자들. 실제로 제품을 완성한 본선 진출팀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의 영광을 거머쥐게 되는데요. 상금이 말이죠. 놀라지 마세요. 대상 상금만 무려 500만 원. 와, 그만큼 심사위원단은 창의성, 혁신성, 사회적 가치까지 꼼꼼하게 점수를 매깁니다. 일상 속 아이디어인 만큼 일반 시민들의 공감도 중요하겠죠. 현장 투표도 심사에 반영된다는 사실. 이게 현실
현실에 살다가 보면 이제 지치니까 그런 거 생각할 기회도 없는데 그냥 마음속으로 조금이라도 내가 불편한 거 있으면은 좀 적어놔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를 좀 나중에 아이디어 같은 걸 차곡차곡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당신의 원픽에게 투표하세요. 과연 시민평가단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장 마음에 들어 할까요? 어디 보자. 오, 이거 인기 좋네. 꽃이 올리게. 어떤 제품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궁금해서 찾아가 보니 고등학생 2명이 의기투합한 팀. 잠깐! 아, 이거 뭐예요, 이거? 사람들한테 먹을 거 나눠주면서 호객행위 하는 거 아니에요? 딱 걸렸어. 맛있어 보이는 체험에 너도 나도 모여야 되는데. 저희 아이디어 보려고 왔는데 네. 여기서 지금 뭐 간식 팔고 계시는 거 아니죠? 이번에 손에 뭐 소스나 가루 같은 거 안 묻히고 뺄 수 있다는 걸 좀 어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음식물들을 가져온 거지 절대 호객행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그닥 공부를 잘하진 못해요. 그래서 최대한 단순한 거에 생각을 해보자 하다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불편한 게 뭐가 있었지 했는데 그 전전날에 제가 가족들이 양꼬치집을 가는데 먹다 이렇게 데웠단 말이에요. 안에 있는 거 너무 먹고 싶은데 먹고 싶어가지고 하다가 데웠는데 그게 아픈 기억이 너무 바로 떠올라가지고 여기서 뭐 어떻게 이렇게 뚜따 또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1등이에요. 네. 그래서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상상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도종 속에 아무도 없는데 스스로 움직이는 배. 혹시 유령선이냐고요? 아니면 장난감 배? 크게 기술이 두 가지입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해서 좀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사용했다는 것과 자동차 자율주행처럼 스스로 운항하는 보트, 그렇게 자율운항 보트인데 서면이라는 곳에 애니메이션 박물관 등이 있는데 그쪽을 방문하자면 육로를 이용할 경우 굉장히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자율운항 보트로 수상택시를 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보트에 보시면은 뭐 모니터도 많이 달 수 있고 또 본인이 직접 경로를 설정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구역을 갈 수 있는데 면허가 필요가 없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족들 단위로 왔을 때 아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트를 대리운전시키면서 얻는 만족감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아이디어들 중 누가 상을 타게 될까요?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와, 상상력 축제답게 축하 공연에서도 상상력이 넘쳐나네요. 그리고 이 무대의 마지막을 장식한 영예의 대상은 바로 꽃이 올리기 팀 축하합니다. 네, 상을 타면 어디다 쓸 거예요? 네? 대학 등록금? 안주 먹으러 갈 거예요. 고기 먹으러? 저희 지금 멘토님이 좀 많이 도와주시긴 했는데 일단 제 아이디어니까 전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 곳곳에서 싹 트는 아이디어. 누구나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를 실천으로 옮길 때 비로소 세상이 달라집니다. 때론 세상을 편하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엉뚱한 상상. 언젠가 이들의 아이디어가 우리의 일상이 돼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도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상상하세요. 네, 화장실 물 내리면요 정말 뭐 많은 물 입자가 주변으로 튄다고 해서 그 서랍 같은 데서 이렇게 휴대폰 넣고 소독하는 기계도 만들어져 있었고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빨래를 건조하는 건조대. 네, 맞아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것들이긴 한데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제품화됐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예. 저는 그 대상 받은 꽃이 올리게. 네네네. 그 꽃이 밑으로 갈 때마다 이렇게 먹어갖고 엄청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제가 약 한 4년 전쯤에 닭꼬치 먹으면서 저거를 생각했었거든요. 네네네. 제 생각이 대상감이었네요, 진짜.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타까워하기에는 상금이 좀 눈에 아른아른하죠? 4년 전에 제가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매우 늦은 거 아닐까 싶어요. 이게 상상이 이렇게 상상에만 머물러 있으면 네. 이상이거든요. 네. 기원 씨가 좋아하시는 자산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이게 행동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앞으로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때그때 좀 행동으로 옮겨야겠습니다. 뭐 기한 씨를 더불어서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런 거 내가 한번 생각했던 건데 아니면 나 참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하시면요. 뭐 너무 지체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이걸 좀 현실화하는데도 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봐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 노기한 리포터가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네. 어떠셨나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소식 전해드렸고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출연할 땐 네. 더 알차고 재밌는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김기한 리포터랑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럼요. 네. 전 두 기환 씨 다 사랑합니다. 끝나고 따로 좀 얘기 좀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말 저희 지역에서 벌어질 여러 가지 행사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과 함께 만드는 은빛 추억 민둥산 억새꽃 축제가 11월 10일 일요일까지 정성군 민둥산 일원에서 열리고요. 고성 통일 명태와 떠나는 평화여행 고성 통일 명태 축제가 10월 17일 목요일부터 10월 20일 일요일까지 고성군 거진항에서 진행됩니다. 강원마을 청춘을 담다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강원도 마을 박람회 역시 내일 목요일부터 10월 20일 일요일까지 원주 따뚜 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청소년들이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제18회 한국 청소년 축제는 10월 19일 토요일에 원주시 봉화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백두대간의 경치를 감상하며 산행을 즐기는 2019 하늘길 트레킹 페스티벌도 10월 19일 토요일에 정선군 고한읍 하이원길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자, 끝으로 일상의 공간을 재해석한 예술 공연 쾌렌시아는 10월 19일 토요일부터 10월 20일 일요일까지 춘천 소양강 스카이워크 지하보도에서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다채로운 문화 행사들과 함께 주말을 이용해 즐거운 추억들 많이 만드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정말 가을이 무르익어가면서 일교차도 커지고 참 쌀쌀해지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이렇게 잘 때 참 손발이 시리다는 생각 많이 드는데 명수 씨는 어떻게 손발이 좀 차가운 편인가요? 저도 손발이 좀 차거든요. 이게 최근 마음이 차서 그래요? 아닙니다. 마음은 따뜻하죠. 그렇지만 네네. 손발은 왜 찬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좀 날씨가 기온이 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단순히 또 혈액순환 장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사실 알고 보면요. 네. 허리 질환의 일환인 이 척추관 협착증의 한 증상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요. 말 그대로 척추가 이제 신경이 지나는 통로잖아요. 네. 이 통로가 좁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손발이 차가우면서 유난히 좀 춥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요. 이 척추관 협착증을 꼭 의심해 보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혹시나 수족 냉증이다라고 가볍게 여기시고 이 치료 네.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이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이 손발이 차다거나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바로 병원에 가는 걸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1시간 동안 준비한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소식 가득 안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